오케이.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네. 여름 휴가는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요, 올해 여름, 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를 좀 했습니다. 물론, 풀 인테리어 공사는 아니었고요. 부분 공정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 생각나는 대로 반성하는 의미에서 영상을 짧게 1분간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투자를 하면서 뭐 전문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처음 이렇게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자신이 살 주택, 뭐 다가구도 괜찮고 뭐 빌라도 마찬가지고 처음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 아파트를 대표적인 예로 들겠습니다. 뭐 저야 투자를 종종 하니까 인테리어라든가 리모델링 공사를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매달 또는 뭐 분기별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1년에 하거나 또는 주택을 매수할 때 하거나 임차인들이 뭘 고쳐달라고 하거나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물론 구축 아파트를 매수했을 때 최초에 뭐 풀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는 있죠. 그런데 이런 주택을 처음 매수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리모델링이라든가 인테리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오랜만에 1년 반 만에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임차인이 뭐 고쳐달라, 뭐 고쳐달라 이렇게 전화가 자주 와가지고 이번 여름 휴가 기간을 통해서 한번 리모델링을 하자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 여름 휴가 기간 8월 첫 주죠. 7월 말에서 8월 첫 주에 공사를 하기로 했고, 처음 이 공사 계약은 7월 초에 업자를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느낀 점, 후회하는 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로는요, 여름 휴가 기간은 피하셔야 합니다. 자, 한국의 여름 휴가 기간은 7월 말에서 8월 초, 뭐 이번 주에 휴가 가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요. 대부분은 7월 말, 8월 초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름 휴가 기간을 상정하지 않고 보통 계약을 한 달 전에 하잖아요. 그래서 여름 휴가를 깜빡 잊고 이런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7월 초에 아무 생각 없이 8월 초에 공사 가능하신 분,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한 달 후에 막상 여름 휴가 기간이 되니까 일주일 공정으로 계약을 했는데 공사업자 파트별로 그 공사 인부들이 휴가를 갔다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 공사가 2주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임차인과 엄청나게 분쟁이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자신 휴가 갈 테니까 휴가 기간도 정확히는 4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주일을 제가 부여할 테니까 부엌이라든가 화장실, 뭐 신발장 이런 걸 공사를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기간을 정했는데 막상 8월 첫 주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업자가 진정한 프로페셔널이라면 차라리 공사 계약을 하지 않았겠죠. 공사 계약을 했으면 공정 기간에 맞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 뭐 휴가도 가고 직원 휴가 갔다고 해서 그다음에 또 문짝을 달아야 되는데 문짝 공정 제조하는 업체가 또 휴가를 가는 바람에 제대로 이 장비들이 수급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2주로 늘어났고 임차인이 모텔에서 자고 모텔 비용이 발생하고 저 같은 경우는 월세를 받는 입장인데 모텔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손실이 좀 큰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름 휴가 기간, 뭐 겨울철은 모르겠습니다. 여름 휴가 기간은 특별히 한국에서는 많은 업체들이 8월 첫 주나 7월 말, 8월 둘째 주 이렇게 쉬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뭐 타일 가게도 마찬가지고 싱크대 상판 대리석도 마찬가지예요. 대리석 제조업체도 휴가 간다는 바람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휴가 기간을 피해라. 두 번째로는요, 제가 또 까먹을까봐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놓는데요. 물론 이런 많은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리모델링이라든가 부분 공사, 그다음에 뭐 경매를 받거나 하면은 인테리어를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업자 선정 방식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거나 처음 주택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인테리어 업자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마 엄청난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시중에 책도 좀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 용어라든가 그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약간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는 있을 거예요.
이미 한번 이 루트를 겪어보신 분들은 어떤 방식과 절차에 의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지 잘 아실 건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인테리어 업체를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 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 투자를 할 때는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온라인, 카페, 인터넷 엄청나게 검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블로그에 자기가 공사한 사진 찍어서 올린 그런 업체를 찾아서 컨택도 해보고 전화도 해보고 했는데요. 다 시잘데기 없었습니다. 불만족이었어요, 불만족. 이번에도 제가 모처럼 1년 반 만에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깜빡 잊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지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하게 됐고, 거기다 한숨 더 나가서 숨고라고 있죠, 숨고. 어플리케이션, 앱 이런 걸 검색해서 업자를 선정했는데 그야말로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느끼지만요, 진정 실력 있고 일 잘하시고 하신 공사업자들은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공사를 통해서 느낀 점이에요. 실력 있고 일 확실하고 깔끔하게 하시는 분들은 워낙 여기 입소문을 통해서 많이 소개해주고 이게 소개가 있기 때문에 일이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막 젊은데 초보자들, 이제 이 업계에 뛰어든 초보 기술자들, 초보 업자들 같은 경우는 숨고, 뭐 네이버에 뭐 인기통인가요? 인기통, 박목수에 뭐 어떻고 저쩌고 하는 이런 업자들 소개하는, 연결해주는 카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 거기에 올리시는 분들은요, 초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자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인기통에서 활약하시는 분들도 저는 초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공사를 맡기시는 분들도 숨은 고수 어플을 통해서 했는데 상당히 좀 불만족스러웠다. 물론 여름철 휴가 기간이라는 점이 끼어 있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젊은 분들이라 아직은 숙련된 기술이라든가 그런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사진에 보다시피 많은 하자가 있어가지고 계속 전화, AS 이것을 현재까지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자신이 살고자 하는 집, 고급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으로 시스템이라든가 홈페이지를 구축한 그런 인테리어 업체를 토탈로 맡기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요. 이렇게 자신이 이제 임대사업자 물건으로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거나 자신이 살더라도 적당한 수준의 인테리어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하지 마시고요. 자, 아파트 구축 아파트를 만약에 사셨다면 보통 15년, 20년 넘어가게 되면 아파트 상가에 인테리어 업체들이 들어오기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 내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하고 컨택을 해서 공사를 맡기는 게 가장 안전하다. 왜 그럴까? 일단 그 상가에서 인테리어를 제대로 못하면 그 단지 내에 입소문이 엄청 안 좋게 나고 찍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인테리어라든가 AS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업자를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에서 일하고 계시는 인테리어 업자 사장님과 컨택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깜빡 잊고 지방 아파트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인테리어 사장님도 없고 해서 숨고를 통해서 어플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다. 아마 전문적인 인테리어 업자라면 아마 처음부터 휴가 기간이라고 막지 않았을 건데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거면서 기간을 정했고 임차인분이 모텔에서 일주일 더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 부분공사를 하시는 분들, 물론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뭐 방산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타일이라든가 각 벽지라든가 장판이라든가 거기에 소개해 주신 기술자들을 가장 안전하게 하시면 좋은데, 자, 지방 같은 경우는 이런 뭐 방산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당 아파트 단지 내에 인테리어 업자를 소개받는 게 가장 안전하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까먹으면 안 되는데 꼭 인테리어 할 때마다 인터넷을 검색하는 그런 버릇 때문에 상당히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약간 좀 제 스스로가 인테리어를 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도 또 여지없이 후회하는 그런 공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